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장 현황도로로 맹지 탈출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또 간단히 정리해보면 건축법 도로로 맹지 탈출하기였죠. 건축법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도로 겸용 허가나 연결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즉 감옥의 법정 도로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나 아니면 도로 연결에 대한 또 용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뭐 변속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터널하고 거리가 가깝다거나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도로 연결 허가만 전문으로 해주는 용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정 도로는 또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 전문가가 말할 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지난 장에는 3장 건축법 도로로 맹지 탈출하기에는 남옥의 지정도로가 가장 중요했죠.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고, 지정이 된 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정도로로 만들 것인가, 만들기 위해서 서류는 어떻게 갖춰야 하고, 허가를 결국 어떻게 받아낼 건가를 공부했었다면, 이번에는 현황도로, 그러니까 실제 현황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정도로 기준에 맞아서, 지정도로 기준은 2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건축허가 기준에 맞는 너비라든지 여건들이 맞느냐였고, 두 번째는 그 타인 소유 도로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 이 2가지였죠. 그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맹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데도 왜 그 현황도로가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맹지 탈출을 할 때,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된 것이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지만, 주변에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이 있다,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 현황도로가 지정도로가 아니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지정도로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도로가 건축법 기준에 맞는데도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지정을 했는데도 도로관리대장이 누락된 것도 있고요. 81년 이전에는 도로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관리 의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걸 만들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진입 통로를 건축물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서 진입 통로가 도로로 바뀌었다거나 같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진입로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면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시지역에 와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돼야 되는 4m 이상의 도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진입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었다면 좋은데, 통로는 확보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못하고 그냥 기부 체납도 안 한 상태로 사유지 상태로 그냥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토지를
현황도로를, 본인의 현황도로를 그냥 진입로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당 건축물로 진입에 지장이 없다고,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허가 당시 또는 신고 수리 당시에 법령이 부적합했거나 법령이 미비됐거나 소급 처리가 불가된 것이 그런 이유로 도로 갈등에 등재 못된 현황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될 수 있는 수준인데 법령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뭐 소급 적용을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복합민원으로 처리 안 되는 이런 상황들부터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건 공도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현황도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현재 토지 이용 상황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로, 현황도로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 도로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려면 모든 현황도로를 여러분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허가 불법 전용이 된 도로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은 안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무허가는 안 되고, 무허가 불법 전용이 된 도로라도 현황도로이면 일단 검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이 국유이든 공유이든 사유이든 따지지 말고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제한된 도로인 것 같다, 현황도로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적도에 없더라도 또 현황도로 부분이 분할이 안 됐더라도 이용 상황이 도로이면 그것도 검토를 일단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공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네 번째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용 상황이 도로이면 일단 검토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특히 20년 이상 관습상 도로로 자유롭게 사용했던 도로라면, 그러면서 유일한 통로인 경우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도로가 도로관리대장에 올라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지 못했던 현황도로가 건축법 기준에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현황도로를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황도로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또 지자체에 따라서 현황도로는 해석을 다 달리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현황도로라고 하는 건 건축허가의 기준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용순락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니한 것도 있고 모든 실제 이용 상황이 현황도로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건축법에서는 사실상 도로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실상 도로. 그리고 이제 민법에 오면 뭐 관습상 도로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현황도로를 통해서 맹지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 상황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자유로운 그런 도로라면 일단 모두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자, 이제 현황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도시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현황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또 그리고 달동네에 있는 골목길, 이런 것들이, 이런 현황도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로도 없고 여러 가지 도로들이 현황도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합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주거상업과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은 현황도로를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44조, 45조, 6조 그러니까 접도 의무, 도로관리대장 의무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릅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해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 장의 현황도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례도로입니다. 45조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뭐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로로서 다툼이 좀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하라고 그런 조례도로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민법에 의한 지역권 설정이 되든 물권 중 하나인 지역권 설정이 되든 아니면 상린관계에 의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되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맹기 탈출하는 방법 그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도시지역의 현황도로는 주거 개선 환경 사업 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달동네라든지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또 하천을 복개한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현황도로 도시지역의 현황도로 소유자가 개인이지만 또는 국공유도 있겠지만 개인이지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포기된 공도이다. 누구나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그보다 먼저 현황도로에 대한 행정부 유권 해석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고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승인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유권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해설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30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 공고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나 또는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만든 사설도로나 현황도로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다면 건축법령에도 맞고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다면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한다라고 국토부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도로도 사설도로도 건축법 도로고 지정도로도 건축법 도로고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법 기준에 맞으면 현황도로도 건축법 도로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권 해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산지관리법. 물론 산림청에서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은 돼 있습니다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조정 허가 시 진입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개발행위 허가 시 기준과 건축법 기준, 개발행위 기준, 산지전용 허가 기준. 그러니까 산지 전용에서 진입로 기준에 안 맞아서 가지고 산지 전용이 안 돼 버린다 그러면 맹기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지 전용 시 진입도로 인정되는 현황도로는 아래 네 가지다. 첫 번째,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나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2채 이상의 주택 진입로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네 번째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는 산지 전용 허가할 때 진입로로 인정하겠다라고 어디 돼 있느냐.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에 산림청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산림청으로 위임해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여기서 기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완료된, 그리고 또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이런 도로를 기존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그러니까 도로를 엄격하게, 아까 현황 도로 4가지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현황 도로를 통해서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두 번째는 2채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그리고 네 번째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는 산지 전용 때 진입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개발행위 기준에 맞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건축허가 기준에 또 미달되면 건축허가 기준에 맞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임야에서 만약 임야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간단히 몇 개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묘지는 도로가 필요 없다. 뭐 군사시설 도로 필요 없다. 농지는 현황도로 그냥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준보전 산지에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기존 도로, 그러니까 법정 도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지역 현황도로에 설명을 했는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현황도로 사례를 지금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그 표를 제일 위에 거 보십시오. 아파트 주출입구에 있는 도로인데 그 오른쪽에 보면 토지연계 확인서가 있는데요. 실제로 도로 경계와 건축물이 지어진 경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적의 경계와 토지연계, 도시관리계획 경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그냥 그대로 둔 상태는, 현재 상태는 모두 다 합법이죠. 왜? 지적상 도로, 지적상 경계에 맞게 건축물을 지었는데 추후에 도시계획 시설을 거기다 그었으니까, 도시계획 도면을 그었으니까 현행은 다 문제 없으나 개축을 할 때는, 또는 뭐 증개축을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표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도 건축법 도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연계 확인서를 잘 볼 필요가 있고, 가운데 도로를 보면 4차선 포장도로인데도 하천을 복개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지번을 떼어보면 하천이라고 그냥 나오거든요. 천이로. 도로가 아니래요. 그래도 걱정하실 거 없다. 왜? 건축법 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으면 문제가 더더욱 없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건축법 도로로 보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강남터미널 옆에 그 도로를 제가 놓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건축법 도로나 현황도로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지, 같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한 지자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주는 부서나 도시계획 시설과가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와 건축가가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입로 부분에. 또 그 현황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또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국공유지라면 국공유지에서 관리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너댓 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야만이 현황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 부서의 어떤 자기네들이 챙겨야 되는 어떤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허가 신청자인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청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가지고 야, 건축법 도로 책에 이렇게 써있더라 라고 여러분이 가서 시청에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 노 그랬을 때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설명했듯이 건축허가부서와 도시관리계획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법정도로든 현황도로든 실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부서,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이 해석이 다 다릅니다. 왜?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기게 되면
행정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행정재산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일반 재산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뺏기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국공유지관리부서에서는. 그리고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부서는 어때요?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있게 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유리할 때는 자기네들이 관리한다 하고 얘기했다가 건축법 기준에 의해서 분리하면 살짝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건축법 기준에 맞게 허가는 돼 있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 기준하고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나 도시관리부서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대립이죠. 이걸 허가 신청자인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서 일일이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황도로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건축법 허가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건축법이 진화되고 아직 그 통일된 업무 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또 그리고 허가 담당자마다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을 보거나 저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에다가 여러분이 질의를 올려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한번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안 통한다고 그래서 야 서용창이 강의가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달, 몇 년 걸쳐서라도 가능성 있는 것 열심히 뛰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도시지역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으로 도로로 본다. 특히 76년 1월 31일 이전 2월 1일 법이 시행됐으니까 1월 30일 이전에는 4m 이상의 도로는 무조건 다 도로로 본다 라고 되니까 그건 공도입니다. 도로 소유자. 그러면 76년 2월 1일 전 만들어진 현황도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시청 가서 물어보고 시군구청에 정확히 답변 못하면 국립지리원원에서 현황 항공사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4m 도로로 누구나 다 썼다 그래버리면 그건 도로관리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공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 20년, 30년 전에는요, 다세대 연립을 지을 때 진입로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택법이 강화되거나 주택법 적용을 안 받았던 그런 공동주택들은요, 진입로 형편없어요. 지적정리 안 된 것도 있고요. 토지 일부만의 현황도로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중에 하나 뭐가 빠지면 그것을 또 허가 신청자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 복개도로 등도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으면 건축법 도로다. 국토계획법 해설집 309쪽,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가 2014년 1월에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해설집. 자, 지금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현황도로를 통해서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